너무 커요. 도대체 뭘 넣은 거예요? 그 소리에 응답하듯 저도 오랜 침묵을 깨고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하나로 섞여 방 안을 채울 때 그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와도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이 된 오창수라고 합니다. 3개월 전 30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며 몇 주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동네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더군요. 제 나이 65의 아내의 바람을 맞이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20년 넘게 슈퍼마켓을 운영하다 보니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더 창피했죠. 처음에는 손님들이 슈퍼에 들어오면서 눈치를 보더니 이제는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더 견디기 힘듭니다. 특히 아내와 친했던 아주머니들은 저를 보면 말을 돌리거나 어색하게 웃습니다. 세상에 이런 창피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쌀을 배달해주는 업체 직원이 와서 물건을 정리해 놓고 갔습니다. 그 친구마저 제게 사장님, 요새 좀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는 걸 보면 정말 이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나 봅니다. 괜찮아, 그냥 그렇지 뭐. 이런 질문에 이제 저도 대답이 정형화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단골 손님들이 간간히 들락거렸고 점심시간이 되자 초등학생들이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사러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잠시 마음이 풀어지는 듯했지만 곧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 슈퍼마켓 문이 열리고 정옥란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근처에서 만두 가게를 운영하는 분인데 맛있어서 동네에서 꽤 유명합니다. 옥란 씨는 61살입니다. 하지만 늘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과 맑고 고운 피부, 그리고 검은 머리카락이 그녀를 훨씬 젊어 보이게 만듭니다. 특히 웃을 때 나타나는 보조개가 매력적인 미인이라 동네 남자들 사이에서도 항상 화제였습니다. 옥란 씨는 5년 전에 남편과 아들을 잃었습니다. 장마철에 남편과 아들이 낚시를 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간 것입니다. 그 일 이후 옥란 씨는 1년 가까이 가게 문을 닫고 지냈습니다. 당시 상인회에서는 모금도 하고 함께 조문도 했었죠. 창수 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옥란 씨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그녀의 밝은 에너지가 가끔은 부럽기도 합니다. 네, 그러게요. 손님 많이 오셨나요? 오늘은 점심때 좀 바빴어요. 만두가 좀 남았는데 창수 씨 저녁에 드실래요? 어차피 버리기 아까워서요. 옥란 씨는 종종 이렇게 만두를 가져다 주곤 합니다. 특히 제가 아내와 헤어진 후로는 더 자주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그러지 말고 드세요. 어차피 내일 다시 만들 거라 버리기 아까워요. 요즘 창수 씨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됐어요. 옥란 씨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사실 요즘 혼자 있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잘 먹을게요. 옥란 씨. 항상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뭘요? 이웃 사촌인데 이 정도쯤이야. 옥란 씨는 필요한 생필품을 몇 가지 구입한 후 만두 봉지를 카운터에 놓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니 문득 그녀도 저처럼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 동네 상인회 회장인 김 회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수 씨, 오늘 저녁에 상인회 모임 있는 거 알지? 꼭 나와야 해. 요새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다들 걱정하고 있다고. 아, 회장님, 그거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핑계 대지 말고 나와. 8시 동네 뒤에 소주방. 다들 기다릴 거야. 김 회장님은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상인회 모임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계속 빠지면 더 이상한 소문이 돌 것 같아 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옥란 씨가 준 만두를 데워 먹었습니다. 역시 맛있었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며 문득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동네 소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이미 상인회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옥란 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 창수 씨 왔네. 여기 앉아요. 옥란 씨가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옆에는 빈자리가 있었고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며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새 어때요? 많이 힘들죠? 이발소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네, 그냥 그렇습니다. 적응 중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다들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는 눈빛들이 불편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결국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창수 씨, 진짜 아내분이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 남자가 뭐 대단한가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창수 씨 같은 분이 있는데 무슨 바람이 났는지. 대화의 중심이 제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옥란 씨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 그만하세요. 오늘은 즐겁게 지내자고 모인 자리인데. 아이고, 옥란 씨 보니까 생각났네. 창수 씨, 이제 새로운 인연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옥란 씨도 혼자신데 두 분이 잘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옥란 씨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옥란 씨, 거미줄 친 지 꽤 됐잖아요. 벌써 5년 정도 지났잖아. 이제 좀 새 인연 만나셔도 될 때도 됐는데. 다들 웃으며 우리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란 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술자리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둘을 엮으려는 발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옥란 씨는 5년간 홀로 지내며 만두가게를 운영해왔고 저는 이제 막 혼자가 된 처지였습니다. 어쩌면 서로에게 위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결국 저와 옥란 씨만 남게 되었고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지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많이 놀렸네요. 불편하셨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장난으로 한 말인데 뭐. 그래도 미안해요. 제 일 때문에 당신까지 곤란하게 해서. 아니에요. 창수 씨야말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네.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나저나 정말 5년 동안 한 번도 새로운 만남이 없으셨어요. 제 질문에 옥란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처음 몇 년은 매일 울면서 지냈어요. 사실 아직도 가끔 생각나면 마음이 아프죠. 옥란 씨의 말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슬픈 표정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더욱 예뻐 보였습니다. 맑은 피부와 가늘게 떨리는 눈썹 그리고 슬픔에 젖은 눈동자까지 제 심장이 묘하게 반응했습니다. 옥란 씨, 혹시 외롭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외롭죠. 하지만 사람은 다 적응하는 법이에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어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5년이나 되셨으면 다른 괜찮은 남자친구라도 만드시면 좋을 텐데요. 제 말에 옥란 씨가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보며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창수 씨가 해주실래요? 옥란 씨의 질문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장난스러웠지만 눈빛에는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게 말을 더듬는 저를 보며 옥란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농담이에요. 창수 씨,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녀의 말에 저도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저처럼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를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옥란 씨, 정말 해볼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옥란 씨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창수 씨,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옥란 씨는 잠시 말없이 서 있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비밀 연애 같은 거 어떨까요? 나이 들어서 하는 연애라고 다들 웃을 테니 우리끼리만 알고 만나는 거예요. 옥란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처음 보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수줍으면서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요. 창수 씨,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남은 인생 조금이라도 즐겁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가게 문을 열고 평소처럼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마음이 들떠 있었고 문득 옥란 씨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가기도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마침 그녀가 슈퍼마켓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수 씨.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평소와 같은 인사였지만 우리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달랐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날씨예요. 오늘도 만두 잘 팔리나요? 네, 덕분에요. 그런데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그녀의 질문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가게 문 닫고 나서요. 그럼 제가 집에서 간단히 저녁 차려놓을게요. 8시쯤 오실래요? 네, 그럴게요. 뭐 가져갈까요? 그냥 오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옥란 씨는 싱긋 웃고는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을 느끼니 기분이 색달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옥란 씨의 집으로 가는 길, 무엇을 가져갈까 고민하다가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옥란 씨의 집은 아늑했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는데 만두뿐만 아니라 여러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누구를 위해 음식을 한다는 게 좋더라고요.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옥란 씨의 음식 솜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런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매일 오세요. 창수 씨. 같이 먹으면 저야 좋죠. 옥란 씨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는 저 자신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와인 한 잔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의 인생 이야기로 깊어졌습니다. 자연스레 대화 주제가 옥란 씨의 과거로 향했을 때 그녀는 의외로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장마철이었어요. 남편이랑 아들이 매주 가던 낚시터였는데 그날은 특별히 비가 많이 왔대요.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두 사람 다 미쳐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옥란 씨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낚시를 정말 좋아했어요. 아들도 아빠 따라 어릴 때부터 함께 다녔죠. 그날도 평소처럼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저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로의 말보다는 그저 경청하는 것이 더 필요한 순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창밖은 어두워졌고 방 안의 분위기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와인 한 병을 비우고 난 후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덧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벌써 늦은 시간이네요. 이제 돌아가 봐야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옥란 씨가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고 가요, 창수 씨. 딸은 주말에만 와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외로움과 함께 따스한 초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떨렸지만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흐릿한 침실 조명 아래 옥란 씨의 얼굴은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했고
우리의 손길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했습니다. 창가로 비치는 달빛 아래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젊은이들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서두름 없이, 욕심 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낮은 탄식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해방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에 응답하듯 저도 오랜 침묵을 깨고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하나로 섞여 방 안을 채울 때 그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와도 같았습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결합을 넘어 외로움에 지친 두 영혼의 만남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우리의 숨결이 함께 흔들렸고 가을 낙엽이 땅에 내려앉듯 부드럽게 서로에게 안겼습니다. 월식 후 다시 채워지는 달처럼 비어있던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로의 온기 속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삶의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새벽녘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의 외로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따스함과 안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 위에 놓여 있을 때 저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방랑 끝에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옥란 씨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네, 평생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옥란 씨의 미소는 새벽빛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과 아픔이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는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고 그 후로도 종종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가끔은 그녀의 집에서, 가끔은 제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 우리의 관계는 비밀이었지만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상인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옥란 씨도 함께였고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소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에게 보내는 미소는 달랐습니다. 야, 창수. 요새 표정이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김 회장님의 질문에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요새 장사가 좀 잘 돼서요. 그래? 옥란 씨도 요새 얼굴이 좋아 보이던데. 혹시 김 회장님의 눈빛이 장난스러웠습니다. 저와 옥란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 하세요? 장사가 잘 되니까 기분이 좋은 거지. 옥란 씨가 능숙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빛은 뭔가 눈치챈 듯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옥란 씨와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어떡하죠? 일단 조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요. 옥란 씨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아직 제 이혼 소식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가 알려지면 더 많은 이야깃거리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좀 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가게 일이 끝난 후 늦은 시간에 만나거나 동네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함께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옥란 씨에게 좀 더 진지한 제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그녀를 근처 공원으로 초대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었고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옥란 씨,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이대로 계속 비밀 연애를 해야 할까요? 솔직히 저는 이제 그냥 공개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옥란 씨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그러시니 좀 당황스러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상관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옥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창수 씨, 솔직히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나이가 60하고도 1살이잖아요. 이 나이에 새 연애를 시작한다는 게 딸도 있고 주변 시선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아내가 떠난 상처도 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가 된다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옥난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어요. 알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래도 언젠가는, 네, 언젠가는요. 그날 이후로도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과거와 아픔 그리고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옥난 씨에게는 대학생인 딸이 있었고 그녀에게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딸이 이해할까요? 아들과 애 아빠를 잃은 후 딸이 더욱 소중해졌거든요. 그 아이의 마음이 걱정이에요. 천천히 설명하면 이해해 줄 거예요. 제 아들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제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가족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깊어졌고 저는 이 관계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옥난 씨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옥난 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딸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미영아, 왜 갑자기? 옥난 씨의 딸 미영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식탁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창수라고 합니다. 동네에서 슈퍼마켓 운영하고 있어요. 미영은 어머니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분은, 그게 동네 상인회 회원이셔. 가게 일로 잠깐 얘기하다가 옥난 씨는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미영의 표정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시간에요? 단 둘이 저녁까지 같이 드시고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옥난 씨의 표정을 살폈고 그녀의 눈에서 결심한 듯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미영아, 사실은 창수 씨랑 우리가 서로 좋아하게 됐어. 딸 미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을 더듬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난 괜찮아. 엄마가 행복하다면 그냥 너무 놀랐을 뿐이야. 옥난 씨는 딸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너 때문에 버텼어. 이제는 나도 조금 행복해도 될 것 같아서. 미영은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알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나를 키웠는지. 그냥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 후 미영은 저와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분위기가 풀리면서 그녀도 저를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돌아간 후 옥난 씨와 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따님에게도 알려졌으니 이제 더 이상 비밀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옥난 씨의 결심에 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에게 우리의 관계가 알려진 후 옥난 씨는 더 이상 비밀로 할 필요가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실 딸에게 받아들여진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의 관계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슈퍼마켓에 들어온 손님이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창수 씨, 요새 만두집 사장님이랑 잘 지내신다면서요? 순간 당황했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어요. 아이고, 잘 됐네. 혼자 살면 뭐해. 좋은 분 만나셨네요. 예상과 달리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물론 가끔 수군거리는 시선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옥난 씨의 만두가게와 제 슈퍼마켓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가끔 그녀의 가게에 들러 도움을 주었고 그녀도 제 가게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옥란 씨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말에 근처 공원으로 데이트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옥란 씨,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옥란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매일 당신을 보고 싶어서요. 이제 우리 나이에 결혼까지는 부담스럽고 그냥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옥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같이 산다면 누구 집에서요? 글쎄요. 제 집이 조금 더 넓긴 한데 아니면 새로운 집을 구할 수도 있고요. 창수 씨, 제 딸 미영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옥란 씨, 이미 우리 관계를 받아들였으니 이해해 줄 거예요. 미영이도 이제 다 컸고 제 아들도 곧 결혼할 텐데 걱정할 것 없지 않을까요? 옥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실 저도 창수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각자의 자녀들과 상의했고 다행히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 아들은 오히려 더 좋아했습니다. 자녀들의 지지를 받게 되자 우리는 본격적으로 함께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집이나 옥란 씨의 집에서 살까 고민했지만 결국 새로운 출발을 위해 새 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동네에서 크지 않은 아파트를 찾았고 2달 후에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서로의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오자 동네 상인회에서는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김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상인들이 모여 우리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동네의 금실 좋은 커플이 되었네. 오창수, 정옥란 2사람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아. 김 회장님의 건배사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옥란 씨와 저는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만난 동반자였지만 서로에게 큰 위안과 행복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우리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각자의 가게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가끔은 서로의 가게를 번갈아 가며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함께 산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옥란 씨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창수 씨,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뭔데요? 가게 2개를 계속 따로 운영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둘 중 하나만 남기고 함께 운영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슈퍼마켓과 만두가게 둘 다 오랫동안 운영해온 터전이라 쉽게 포기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솔직히 창수 씨도 아시다시피 만두가게가 수익이 더 좋아요. 그리고 슈퍼는 경쟁이 너무 심해졌잖아요. 대형마트도 생기고. 옥란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슈퍼마켓의 수익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반면 그녀의 만두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더욱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만두는 잘 못 만드는데. 옥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두는 제가 만들면 되고 창수 씨는 가게 관리와 손님 응대를 해주시면 돼요. 당신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잘하잖아요. 그녀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살려 함께 일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보죠. 하지만 슈퍼는 바로 정리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천천히 정리하면서 전환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슈퍼마켓을 점차 정리하고 만두가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에 걸쳐 슈퍼마켓의 물건들을 할인 판매하거나 다른 가게에 넘기면서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슈퍼마켓 문을 닫는 날이 왔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가게의 문을 마지막으로 닫는 순간 어딘가 뭉클했습니다. 옥란 씨가 제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창수 씨.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고 우리는 함께 만두가게로 향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일터가 될 곳이었습니다. 만두가게를 함께 운영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더욱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옥란 씨는 요리에 탁월했고 저는 손님 응대와 가게 관리에 능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가끔은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대화로 풀어나가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우리의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좋은 날씨였습니다. 옥란 씨, 오늘 별 보러 갈까요? 날씨도 좋은데. 좋아요. 오랜만에 별 구경도 좋겠네요. 우리는 동네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란 씨,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창수 씨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떠났을 때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옥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대로 계속 함께해요. 앞으로도 쭉. 네, 평생 함께해요. 그 순간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결혼 반지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약속을 상징하는 작은 반지였습니다. 이건 우리의 약속을 위한 거예요. 법적인 결혼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는 부부가 되었으면 해요. 옥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창수 씨. 저도 당신을 평생 사랑할게요. 우리는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법적인 부부는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우리는 동네 사람들과 자녀들을 초대해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우리는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김 회장님은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창수와 정옥란 두 사람은 우리 동네의 자랑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모두 겪고도 다시 일어나 새로운 행복을 찾은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네요. 기분이 어때요, 옥란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겠네요. 옥란 씨. 아니, 이제는 제 아내가 된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아요. 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다시 찾을 줄은 몰랐어요.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요. 아직 할 일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네,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만난 동반자였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여행도 다니고 손자 손녀들도 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입니다. 아내의 배신으로 무너질 것 같았던 제 인생이 옥란 씨를 만나 다시 꽃 피운 것처럼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회자되었습니다. 슈퍼마켓 사장과 만두가게 사장의 늦은 사랑 이야기. 처음에는 비밀 연애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동네에서 가장 금실 좋은 부부로 알려진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가능하고 상처를 딛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60대, 70대, 80대라는 나이는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지혜와 경험이 쌓인 시기여서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때입니다. 예전에는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는 시선이 많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동네 이발소 사장님도 67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하셨고 꽃집 아주머니도 64살의 오랜 친구였던 분과 연애를 시작하셨죠.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마음이 젊으면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만두 가게에는 종종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용기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질문들에 저희는 항상 말합니다. 그냥 평범한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우리 동네에는 이제 실버 미팅이라는 모임도 생겼습니다. 60대 이상 홀로 사시는 분들이 서로 만나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 하셨지만 이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즐거운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벌써 새 커플이 탄생했다니 정말 기쁜 소식이죠. 나이 든다는 것이 외로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모두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에게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또 다른 깊고 성숙한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라도 좋은 인연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버튼은 영상 아래 따봉 모양이고 누르는 것은 무료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가 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